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에 남북의 허리를 잇는 경원선 복원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공식 축사를 통해 경원선 연결은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공식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을 통일동향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가 분단 70년간의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집한 사료를 활용해 특별 전시회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며 또한 통일교육과 학술연구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역사 기록을 위해 남북 및 통일 관련 문서, 사진, 영상 등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사는 출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민족이 분단 70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6.15 정신으로 화해하고 협력해 평화롭게 서로 왕래하면서 사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양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강혜은입니다. 한 주간 통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914년에 부설된 경원선은 1945년 남북분단으로 단절됐는데요. 경원선 부설 101년, 단절 70년 만에 철도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원선 철도복원공사 기공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DMZ 트레인에 박근혜 대통령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실향민과 탈북민 등이 탑승했습니다. 청이 되고 원산으로 해서 북한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가겠지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시니까. 이들의 목적지는 철원 백마고 지역에 마련된 경원선 철도복원 기공식 현장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경원선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경원선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복원하여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원선 복원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철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경원선이 복원되면 여수와 부산에서 출발한 우리 기차가 서울을 거쳐 철원과 원산, 나진과 핫산을 지나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군을 알리는 힘찬 기적소리가 한반도와 대륙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2단계로 백마고 지역에서 월정리역 간 9.3km 구간의 단선 철도 복원을 1단계로 시행하며 2단계 공사인 DMZ와 북측 구간 연결을 위해 남북 간 협의도 병행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건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이며 10월 이후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 직접 강연에 나섰습니다. 통일과 청년 세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유니티비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경기 양주의 한 연수원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탈북 대학생 7명을 포함한 대학생 270명이 청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 지금 6.25 전쟁 때 전쟁으로 폐허된 그런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치 50년대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2010년의 모습입니다. 2010년 어디겠어요? 2010년 연평도 해전 때 포격당한 연평도 마을의 모습이에요. 홍 장관은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
적대와 불신으로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박람회 2015와 경원선 복원사업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홍 장관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통일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꿈꿔주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사람들이 왜 밖으로 나가지 못했느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가져달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강연 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꿈을 꿔라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가혹하다고 느껴지면서도 또 많이 좀 막막해요. 저는 그런 미래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답변해 주세요. 통일을 꿈꾸면 통일된 순간에 우리의 꿈은 끝납니다. 통일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이후를 꿈꿔야 됩니다. 역시 막연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정리를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조금씩 뭔가 잡힐 거예요. 홍 장관의 이번 강연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5 통일 리더 캠프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제1하나원의 교육생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로 실시되는 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들어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을 유니TV에서 함께했습니다. 지난 31일 제1하나원 63명의 교육생들이 서울시 송동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에 모였습니다. 조별로 제빵과 반찬조리 등을 맡아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할 도시락을 만들었는데요. 센터 밖에서 겉절이와 주먹밥을 만드는 사이 센터 안에서는 빵 만들기가 진행됐습니다. 교육생 김윤미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서툴고 어려웠지만 빵의 모양보다는 만드는 이유에 의미를 뒀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요. 이날 도시락 전달을 위해 하나원 교육생 2명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1명이 한 조를 이뤄 인근 가정을 찾았는데요. 교육생인 이하나 씨와 유선영 씨도 김순덕 할머니 댁을 방문해 직접 구운 빵과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저기는 부모님들은 같이 못 나오시고?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 생각나나 보다. 나도 아들 2년 전에 보냈어. 아들을 2년 전에. 하나원 교육생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 자그마한 사랑이더라도 앞으로도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정말 큰 기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탈북민하고 같이 봉사활동하기는 사실 처음이라서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밝으시고 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번 제6차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은 통일부 하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해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도 매월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ust a small town girl living in a lonely world.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Just a city boy, born and raised in South Detroit.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